사실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는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이 존재하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매 정부별로 우리가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재정의 규율로서의 총량적인 준칙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의 재정균형의 그 준칙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앞으로 5년간 또는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면은 매번 변화하고 있고 또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근래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1페이지 밑에서 한 5-6번째 줄 됩니다만, 2017년에 한 나름의 재정 운용에 대한 각오는 그 다음에 또 변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부총리께서는 원래 계획했던 국가 채무 비율 41.6%보다 이제는 45%로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40%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모든 언론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정부 여당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국가 채무 비율이 36%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까지 40% 국가 채무 비율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 준칙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해왔는가. 저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왔던 우리의 관습, 관례, 관행, 그리고 우리 암묵적으로 국민의 세금은 혈세라는 인식들이 우리의 지금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관행과 관습들을 모두 만약에 적폐라고 하는 그런 큰 구호 아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구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은 4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나보의 전망 보고서,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한 장기재정 전망에서 사실상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장기재정 전망의 이 노력들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국회 예산정책처 나보 재정 전망에서는 사실 2012년에도 2060년까지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2065년까지도 이렇게 늘려나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나보의 전망은 2050년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도,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재정의 아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대단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런 압박이 공무원들의 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향후 재정 준칙의 입법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저는 매번 정부가 자기 5년 단임의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지켜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원대한 2060년까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비전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기별로, 즉 10년 단위별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그리고 5년 단임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재정 성과를, 어떤 재정 지표까지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재정 운용이 너무 점정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민의 세금은 혈세라고 하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암묵적인 관행을 명문화된 규율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나마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원대한 목표 하에서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보겠다고 시도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는 장기재정 전망하에서 재정을 운용해보겠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재정 준칙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다 사라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어서는 정권별 재정 성과의 종합평가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신재민 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만 잘 마사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함께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지표들은 주요 공기업의 부채들, 그리고 또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5년, 10년 뒤에 나타나는 재정의 부담을 지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가 한 정책들이 뭐가 있었느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13년간 뒤로 밀었습니다. 굉장히 큰 저는 개혁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 연금 적자 40% 감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적자 40% 감축했습니다. 이거는 국가 채무 비율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 정부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은 늘어났지만 공기업 부채는 대폭 줄여왔습니다. 이제 공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이런 구패, 악습을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폐습과 악습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국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대단히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그럼 이런 종합적인 재정 성과를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꼭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여기 자유한국당에도 재정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기재부에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잘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국회 예산정책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장기 재정 전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러한 견제가 우리나라의 재정을 나름대로 지켜왔다고 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재정 운용에 대해서 건전하게 견제하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한 1분만 더 시간 쓰면요. 지금 우리가 거의 한 15년, 20년간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세를 부과하면은 경제 이론 원론이 나옵니다. 조세의 사중 손실이라고 해서 시장의 규모를 축소합니다. 그게 한 대략 학자들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국가 채무 비율에 따라서 경기 대응 효과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향후에 내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 국가가 연금을 지켜주겠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지금 돈 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이론에서 많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양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개방 경제 하에서는 사실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능률, 생산성, 구조조정, 전략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개별 정부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라는 말, 그리고 정의라는 말, 굉장히 모호한 정말 혼탁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정치와 경제 경영은 반드시 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의 영역은 가능한 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되고, 경제와 경영, 분명한 미션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전략하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예, 옥동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